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 33분입니다. 내일은 한국 증시 휴장이라 오후 영상은 쉽니다. 내일은 아침 영상만 정상적으로 녹화하겠습니다. 마감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 급락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1% 정도 하락했고 일본 증시는 2% 정도 급락을 했죠. 중국 증시는 오늘 휴장이라 급락 폭락을 피해 갔는데 아마 악영향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 부양책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쉽게 하방 베팅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유럽 증시 개장 예정인데 유럽 증시는 생각보다 시작이 괜찮습니다. 약보합 출발 정도면은 생각보다 괜찮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박살나 출발하고 지금도 미국 증시 분위기는 좀 시간 외에서 안 좋은데 유럽 증시 이렇게 출발하는 거는 굉장히 건전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밤까지 해서 지금 세계 주요국 증시들이 이제 하락 전환 신호,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긴 했는데요. 유럽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일까요? 중국의 노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지 중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한국 이렇게 좀 전환 신호가 이미 등장을 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여튼 오늘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 악재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하자면은 전쟁 확전 우려가 있습니다. 확전 우려가 아니고 확전이 됐죠, 그죠? 이란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 확전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악재로 여겨졌던 거고, 그 와중에 미국 경제 지표도 안 좋았다. 요것 또한 악재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확 급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강력한 매도세가 오래간만에 등장했고, 이걸 봤으니까 이제 단기 고점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 고점을 넘지 못할 거야 라는 가정하에 대응을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식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런 생각 오늘 밤 밑바탕을 깔고 볼 겁니다. 미국 증시를요. 그리고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됐죠? 채권 시장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어젯밤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줬다고요. 나 이제 올라갈 거야,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야 라는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채권은 조정 끝났다라고 가정하고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일단 요거를 밑바탕에 깔고 가자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확 급등을 하면서 또 다시 어떤 고점을 높인다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일 없으면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 그리고 채권 시장은 계속 눌림시 매수 전략 전환됐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보자고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건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 있긴 있는데 어디 갔더라? ADP 고용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죠? 미국 증시 개장 전에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15분인가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ADP 고용지표 요거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특별한 이슈는 없다. 내일 한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내일 한국, 중국 다 휴장이네요. 그죠?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표들은 이제 주 후반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 밤 목요일 날 밤에 그 미국 고용 지표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밤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사실 그게 우리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될 예정인 고용 지표들입니다.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굉장히 중요하죠. 비농업 고용자하고 실업률 요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어젯밤 졸트 좌 오프닝스는 맞아요. 어떤 분이 지적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정확도나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지표는 사실 요거죠. 어젯밤엔 제조업 지표가 좀 더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봤고요. 오늘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본 증시부터 좀 하나씩 볼까요? 일본 증시부터. 일본 증시는 오늘 한 2% 정도 급락을 했는데 한국 증시와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전환이 언제 됐다? 전환이 이미 잠깐만요. 전환이 이미 이게 왜 이 차트가 이렇게 나오지? 전환이 이미 요날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9월 30일 날 이미 전환이 됐다라고 보고요. 10월 1일 날은 반등시 매도 전략 했었어야 되는 날이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환은 됐고 하락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분석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본 증시 그냥 이미
네, 이미 전환이 됐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는 사실 아직 이걸 보고 뚜렷하게 이게 전환이 됐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여기서 잘 또 상승해주면서 버텨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또다시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럽 증시 오늘 밤에 여기서 좀 하락까지 해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3거래일 동안 쌓여있던 이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숨어져 나오면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그런, 유럽은 뚜렷한 그런 하락 전환 신호가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아직까지 강하다. 아무래도 뭐 중국 증시가 강해서 같이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중국 증시는 오늘 휴장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상해 종합지수예요. 뭐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쓱 다 봤고요.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위안화는 전반적으로 어떤 강세 흐름, 이게 바뀔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강세 흐름 진행 중이고, 어젯밤에 엔화는 뭐 요런 모습, 그냥 답답한 모습, 약간 좀 변화가 좀 나타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이 약간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9월 27일 날 선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일단 이렇게 찔끔찔끔 살아나고 있는데, 이 오늘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 아마 오늘 하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화 강세가 나타날 거면 아마 오늘 밤쯤 되돌려줘야 이게 아마 엔화가 강세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여기서 상승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아래쪽으로 빠지겠다가 아니고 어떤 전환의 신호가 또 위쪽으로도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그런 의도로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엔화 입장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를 보면은 일단 다 본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가볍게 좀 내용 좀 체크할까 하는데요. 한국 증시 보시면 오늘 일단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제가 여기다 선을 하도 많이 그어놔가지고 그냥 편의상 요걸로 좀 보겠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코스피 200 현물 지수입니다. 뭐 선물이나 현물이나 똑같아요. 차트의 모양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코스피가 좀 굉장히 약했는데,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하루 만에 어떤 전환의 그런 의지를 보였고, 오늘 계속해서 그냥 하락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장 초반에 세게 빠졌다가 이렇게 잠깐 반등을 한 거는 순간적으로 단기 낙폭 과대라서 그냥 살짝 반등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장중에 뭘 했냐, 장중에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 빠진다. 오늘 이렇게 빠진 모습은 이 지난 월요일 날에 전환된 거를 더 어떤 굳히기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 고점은 확인이 됐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코스피가 잠깐 상승으로 전환했을 시기가 있단 말이죠.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좋다, 중장기적인 추세도 좋았을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21선, 일봉에서 21선을 좀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21선이요. 빨간색 진한색 선이죠. 빨간 진한색 선을 극복한 적이 있었다고요. 26일, 27일 날 이 21선을 넘어가면서 그래, 코스피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좀 그만 끝내고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월요일 날 되돌려버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회복을 못하면서 여기서 다중바닥형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잘 안 보이면서 어떻게 됐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중장기적인 추세가 확 꺾일 위험에 좀 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이죠. 삼각 수렴형인데, 삼각 수렴형이 사실 지난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이렇게였죠. 삼각 수렴형을 위쪽으로 극복했었는데 지금 이게 속임수일 가능성 생긴 겁니다. 아래쪽으로 훅 그렇다면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코스피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런 우려대로 여기서 코스피가 훅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져버리면은 중기적인 장기적인 추세가 크게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사실 그놈이긴 한데요. 그래도 중기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직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건강한 편이거든요.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삐끗하게 되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같이 손잡고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 고점을 확인했고 지지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일 수 있어요. 크게 쏟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이미 중장기적인 추세는 이미 사실상 맛이 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코스닥 지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수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막 1, 2%씩 빠졌다가 막 1, 2%씩 빠지는 날에
코스닥이 상승 마감한 건 굉장한 거긴 한데 이거는 지난번에 사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기존의 이 단기적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떤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건강 상태는 일봉입니다. 코스닥. 중장기적인 코스닥의 건강 상태는 코스피보다 안 좋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더 강했습니다. 지금 이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순간적으로 강했던 이것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근데 코스닥이 좀 자세히 좀 분봉으로 지금 이제 5분봉으로 보고 계신 코스닥 모습인데요. 어쨌든간 지난 몇 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중요한 이평선들이 처지는 아래쪽으로 힘이 팍팍팍 쏠려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단 단기 고점은 확실히 나왔구나. 고점 나왔으면 뭐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중요한 지지선 같은 걸 밑바닥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선, 그죠? 이 일봉에서 11선 30분봉입니다. 이거는요. 요렇게 최근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이런 흐름 때문에 여기는 분홍색 선이 뭐죠? 이게 이제 11선입니다. 일봉에서. 이 11선에 해당하는 자리에 좀 지지력을, 이 자리 지지력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좀 하긴 했으나, 근데 오늘 내용은 뭐다? 여기 1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초록색에 맞고 밀리는 모습, 이 초록색은 일봉에서 5일선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도 5일선을 넘지 못했다. 5일선이 아래쪽으로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코스닥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고 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단기적으로 워낙 강했기 때문에 빠질 때 한 번에 훅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오늘 코스피는 많이 빠져도 코스닥이 버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강했던 이런 흐름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5일선도 아직 축축, 아직 5일선도 극복을 못해갖고 축축 처지고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되겠고, 잠시 옵션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풋옵션인데요. 오늘 풋옵션들은 이제 뭘 했냐 잠깐 좀 살펴보시자면은 풋옵션들이 이미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은 된 거고요. 5분봉입니다. 풋옵션 5분봉. 오늘 21선에 걸린 거예요. 일봉에서 21선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이 선입니다. 이 선. 21선에 걸려가지고 이제 저항 맞고 살짝 밀린 건데 뭐다? 상승 중이니까 눌림시 매수가 맞다. 그죠? 그래서 눌림이,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한 거지,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상승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겁니다. 코스피는 이제 급락폭락 위험도 있다. 그 풋옵션을 봐서 급락폭락 위험이 보이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지수 자체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수 자체만 봐도 아직까지 그렇게 의미 있는 지지력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서야 막 아래쪽으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인데 좀 전에 코스닥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스닥은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살짝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피는 오늘 이쪽 근처에도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시면 코스피가 약하긴 약하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겠고, 코스피가 약한 이유는 뭘까요? 삼성전자 때문이겠죠.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단기 바닥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래서 어떤 다시 상승 전환도 하긴 했었는데 지난 월요일날 너무 급속하게 무너졌고,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하락이 더 쏟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단기 바닥 만들었던 게 무거운 저항이 되고 어떤 하락 에너지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좀 더 시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지지력을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급하게 다시 훅 올려치면은 괜찮은데 급하게 빨리 올려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은 급하게 올려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오늘 코스피가 좀 부진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6만 얼마는 그래도 6만, 오늘 저점이 6만원을 깼었어요. 좀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 6만원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게 가장 좋았는데 6만원까지 깨버려가지고 조금 좀 불안해졌습니다. 좀 투매나 언더슈팅 이런 거를 좀 경계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 정도 가격대면 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거는 이제 저의 막연한 그런 어떤 생각인 것 뿐이고, 매수세가 나와야 나온 거다. 그죠? 아직 매수세는 보이지 않는다.
코스피, 코스닥 다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거 덕분에 조금 강하다. 오늘 2차전지도 조금 올라서 강하네요, 그죠? 하지만 코스닥도 조금씩 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나스닥 30분봉입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30분봉에서 이렇게 폭락했던 게 어젯밤인데요. 지금 낮 시간인데 아직까지 일단 이걸 회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19,960이었던 중요한 마디 가격인데 오늘 낮 시간에 일단 이걸 회복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생각보다 좀 급하게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시장은 뭐 생각보다 뭐 괜찮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좀 강하게 어젯밤에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면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채권 투자하신 분들 좀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중요한 지지선 같은 걸 터치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터치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지금 반등을 이끌어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한두 달간의 기간 조정이 끝나고 이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의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면 주식이 탄력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점들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워낙 혼란해 갖고 제가 뭐라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국제유가는 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한 72달러에서 이 정도 박스권입니다. 대략적으로 66에서 72달러 정도 지금 박스권이에요. 단기적으로는요. 물론 단기적으로 박스권이지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이게 아래쪽으로 지금 처지는 힘이 분명히 강합니다. 코스닥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힘이 조금 더 강한 상태이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계속 아래로 냅다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저는 이제 말씀 못 드리겠는 그런 구간이 됐습니다. 일단 어쨌든 굉장히 혼란한 그런 구간이 돼서 유가에 관련돼서는 제가 코멘트를 못 하겠습니다. 너무 혼란한 구간 안에 와서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하고요. 구리 가격 정도 좀 체크하고 마칠까 하는데, 구리도 사실 이게 이제 전환 될랑말랑 하는데 아직 전환이 의미 있게 된 건 아닙니다. 이 주황색 선,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나스닥에서 S&P에서 여러 가지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아직까지 훼손이 안 되고 있죠. 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매도세가 확인이 안 돼서 구리 가격 이런 거 함부로 하방 베팅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중국 증시도 그래요. 중국 증시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이쯤에서만 빠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조금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뭐든 매수는 매수세를 확인하고 매도는 매도세를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